네, 안녕하세요. 나무기술의 CAIO를 맡고 있는 고우주 상무입니다. 아마 이제 CAIO 타이틀이 이제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국내 기업에서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저는 나무기술에서 이제 CAIO라는 타이틀로 해서 현재 AIO뿐만 아니라 AX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소버린 AI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부터 많이 대두가 됐었고, 특히 정부에서 GPU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가대표 모델을 개발을 해서 내년이죠. 2026년 말까지 2개 국가대표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확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 모델, 그러니까 소버린 AI 중심이긴 한데 뭐 데이터 주권 또는 뭐 AI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은 뭔가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우리가 소버린 AI 어떻게 보면 성공의 중심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서 전 국민뿐만 아니라 또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희가 잘 만들어지는 어떤 AI 컨텐츠라든지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아키텍처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소버린 AI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핵심이다. 성공의 핵심은. 그리고 어떤 이제 새로운 분산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시대에서 우리가 데이터 또는 지식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때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것들을 AI 풀스택이라고 하는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청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저희 이제 나무기술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전략적 제안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버린 AI는 어떻게 보면 현재 AI 전략의 핵심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도 국가 중심 위주로 해서 지금 소버린 AI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어떤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 그리고 AI에 대한 주권을 통해 가지고 기술 자립을 달성하는 어떤 역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문화적 정교함이라든지 어떤 성능 최적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소버린 AI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AI를 어떤 생명 주기를 전체적으로 국가 위주로 이제 관리하겠다는 어떤 개념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략적인 핵심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뭐 R&D 비용을 들였는데 이게 비용만 들이고 결과물이 없거나 어떤 실증이 안 되거나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어떤 정책은 실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AI 업계에서 특히 이제 CAIO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성공을 해서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AI 전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사용자들이 AI를 조금 사용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좀 바람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는 어떤 AI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버린 AI를 사실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 어떤 72% 정도의 어떤 규제 준수 요구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어떤 문화적 이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자체를 예를 들면 한국어라고 하면 한국어에 대한 언어 그리고 뭐 한국 컨텐츠들 K 컨텐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자국의 어떤 AI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85% 그리고 사용자 신뢰도 자체가 자국의 언어에 있는 어떤 AI 모델이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도 자체가 2.5% 정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보면 데이터 어떤 생명주기 관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화적, 언어적 어떤 정교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뭐 K-팝이라든지 뭐 K 컨텐츠 또는 뭐 K 뷰티 그리고 뭐 K 푸드는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컨텐츠를 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국내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어떤 이
K 콘텐츠를 즐기려고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또 서비스, 특히 화되면 굉장히 우리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버린 AI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전환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사용자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 정교함, 그리고 어떤 신뢰와 어떤 보안 요소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성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프라라든지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최적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려보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되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어떤 AI 자체가 저는 진정한 소버린 AI의 어떤 최종 목표와 도달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요즘에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LMM 또는 생성 AI를 사용하다 보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한 어떤 목표나 태스크, 어떤 서비스 위주로 만드는 거를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질문하고 어떤 답변하는 어떤 컨텐츠 생성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요.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자율적인 도구가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도 저희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에이전트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어떤 그 문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연 시간입니다. 이 지연 시간은 뭐냐면 사용자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 아키텍처 자체가 좀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GPU 성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답변이 굉장히 늦게 나오면 우린 또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인프라 자체를 저희가 이제 GPU라든지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때 분산 환경을 통해 가지고 고성능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확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계획, 저희가 플래닝이라고 하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익스큐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익스큐션을 할 때 단순히 익스큐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도구, 툴, API 등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MCP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MCP 자체가 이런 이제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게 이 세 가지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사실 서비스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할 때 이 워크플로우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구 활용 그리고 컨텍스트, 그러니까 서비스나 사용자의 어떤 컨텍스트들이죠. 이 컨텍스트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메모리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개성을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가 계속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또 다른 에이전트랑 상호 교류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 시간 문제를 얘기 들었는데 사실 이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일 레이턴시라고 해서 아무리 그 단계별로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했을 때 단계별로 빠르게 구성을 해도 한 단계가 늦어지게 되면 그게 지연 시간의 지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표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그 있죠. RAG를 사용하고 이제 굉장히 좀 특화된 어떤 좀 어드밴스된 레그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쓸 건데 지연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그래서 이 지연 시간을 저희가 이제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기존 AI 그리고 또 어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대한 구성 또는 외부 API를 포함하게 되면 이 지연 시간이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4초 정도 지연 시간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LMM 자체가 답을 4초 이상 지연하거나 뭔가 하면 저희는 이제 짜증을 좀 유발하거나 아니면 성능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하면서 이 서비스에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연 시간을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은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케일 업,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일 노드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확장하는 스케일 아웃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 그러니까 스케일 어크로스 단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산 환경 또는 지리적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바로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어떤 패브릭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어떤 우리가 엣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또는 통합 어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통합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간에 교류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30%의 효과, 지연 시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31% 정도의 비용 절감, 그리고 서비스 가용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인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 보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력, 리질런스라고 하죠. 이떤 보건력 강화에도 어떤 장애 발생할 때 이때 우회하는 라이팅 기능을 제공해가지고 보건력 강화에도 굉장히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에서 가장 부합되는 부분이 최근에 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네오 클라우드입니다. 이 네오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네오가 붙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사업자로 보면 뭐 AWS나 애저라든지 또 뭐 국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이제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있긴 하지만 이때 그 네오 클라우드는 뭔가 이제 GPU 특화, 특히 이제 AI 서비스가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GPU에 특화된 어떤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네오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일반 하이퍼스케일 쓰는 그 클라우드 쓰는 비용보다 조금 낮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외 기업으로 보면 코어이브라든지 그다음에 네비우스라든지 아이렌, 람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 성장률이 일반 클라우드 기업보다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이 184%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 클라우드의 부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위한 어떤 GPU 특화 인프라 그리고 지역 분산 어떤 고객 맞춤형 구성에 특화됐기 때문에 네오 클라우드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부분입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저희가 에이전틱 레그인데, 그러니까 RA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썼었는데 사실 에이전틱 레그 같은 경우에는 동적입니다. 이 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희 보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사용자 컨텍스트들을 굉장히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메모리에 대한 어떤 사용 요구도가 굉장히 이제 폭증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도 굉장히 이제 10배 정도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툴을 활용하기 때문에 툴에 대한 어떤 요구도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나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어 부분을 좀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에서 20배 많은 메모리나 스토리지들이 이제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어떤 GPU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네오 클라우드였고,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분산형 아키텍처를 해서 저희 보시면 핫 스토리지, 웜 스토리지, 콜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희가 AI에서 요구되는 어떤
데이터나 메모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굉장히 이제 분산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스토리지에 대한 활용성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형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핫 데이터라든지 웜 데이터라든지 콜드 데이터 또는 백업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을 통합 데이터 패브릭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이제 GPU 인프라에서 어떤 지연 시간 최소화 부분을 같이 이제 조금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현지화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컬에 쓸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성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면 이제 저희가 분산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소버레인 AI 핵심은 제가 서비스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스케일 어크로스 어떤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분산 데이터 패브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뿐만 아니라 어떤 사용자 경험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생태계가 사실은 이제 국내 AI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다양화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 발굴에 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저희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중심의 어떤 소버레인 AI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 사용자 경험, 기술 자립 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저장 패브릭, 그다음에 분산 컴퓨팅에 의해서 저지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국내 네오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술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분산 아키텍처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패브릭 부분을 완벽하게 지닌 그 아키텍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사실 에이전트 자체도 작년부터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GPU 인프라부터 사실 저희가 이제 DaaS라고 하는 데이터 에서 서비스부터 그다음에 AI 옵스라고 하죠. 컨테이너에 대한 옵스 환경,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플랫폼에서 나무 AI 에이전트를 이제 출시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확장이 되면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을 저희가 하다 보면 멀티노드라든지 파스, 이아스, 네오 클라우드를 굉장히 혼합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어떤 칵테일이나 스페로 같은 어떤 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서버레인에 맞는 어떤 서비스 중심의 아키텍처의 어떤 풀 스택을 지향하는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냥 오버뷰로 아키텍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이제 커스터머 사이트에서 모델을 사용할 거고 GPU 인프라가 있을 건데 이때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쿠버네티스 기반의 K8s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어플리케이션 또는 툴, 그리고 에이전트와 또 에이전트끼리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컨텍스트를 주고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MCP라든지 어떤 외부 API 서비스를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오버뷰를 그릴 수 있는 아키텍처, 특히 아까 크로스 스케일 전략을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을 할 수 있는 어떤 배포 아키텍처를 저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실 이제 소버레인 AI가 사실 이제 주도권, 저희가 국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주도권은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국내 사용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K 컨텐츠라든지 우리 K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의 입안자는 서비스 중심의 분산 인프라 생태계를 좀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어떤 GPU에 대한 어떤 구매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잘 배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우리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스케일 어크로스 전략을 좀 채택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네오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전략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도입 기업이라든지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원 시간 최소화를 조금 우선을 하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이 워크플로어에 의해서 AI 에이전트 서비스 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무 기술은 이렇게 서버인의 AI 서비스에 맞는 어떤 AI 풀스택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